좀 어려웠죠. 문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K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 교점이 이제 K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GB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래 선생입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면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함수 fx가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fx는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그리고 이제 허근, 그러니까 x축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 보면 gx가 fx분의 f'x죠. 그럼 여기 이제 fx가 이제 분모 있습니다. 분모 있는데 여기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함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gx에서 이 gx가 결국 hx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x가 0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조건에서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fx는 x축에 대해서 위에 떠 있는 함수구나. 자, 여기까지 추론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gx 함수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이 fx분의 f'x는 여기가 이제 x는 선대칭이거든요. 선대칭이고 f'x는 m,0 점대칭입니다. 그렇다면 선대칭하고 점대칭하고 같은 지점, 그러니까 이제 m이라는 지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결과적으로 m,0 점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한 그래프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hx는 이제 gx하고 이제 g'x 이제 두 개로 나뉘어지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라 적혀있냐면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 교점이 이제 k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자, 오른쪽은 gx고 왼쪽은 이제 g'x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래프 개형이 좀 필요하다. 자, 그럼 가주권에 보면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데 p 이상의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사실 여기 좀 많이 나오는 문구거든요. 저희가 이제 미적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미분, 특히 미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증가감수입니다. 왜냐하면 증가감수가 나와야지 극대극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가감수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요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때 얘가 되도록 한 실수 b의 최소값은 2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자, 요것이 이제 감소함수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럼 감소함수가 되는 가장 왼쪽 지점, p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가장 왼쪽 지점이 2분의 1일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2분의 1을 경계로 오른쪽에서는 이제 감소 지점이 될 것이고 왼쪽에서는 이제 왜냐하면 상수함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가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분의 1에서 결국에는 극대값을 가질 것이다. 자까지 추론이 가능하고요. 나주권에는 여기는 이제 대놓고 그냥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양수인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얘가 여기 좀 k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교점이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중에서 누가 교점일 수밖에 없냐를 좀 이야기를 해주는 대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3 2등급 이상 학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자, 체크 포인트로 이제 당연히 이제 목의 미분법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만규 선생님, fx분의 f'x의 목의 미분법이 어떻게 되죠? fx 제곱하면 예, 이제 분모를 제곱하고 fx 곱하기 f'. 예, 그래서 분자 미분, 자, 분모 곱하기 마이너스 역시 이제 예, 두 번 이제 결국이 되겠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목의 미분법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좀 전에 이제 제가 설명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증가감소라는 대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x1 마이너스 x2. 자, 이런 실수가 있고 그다음에 hx1 마이너스 hx2. 자,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수의 곱이 부호가 반대라는 것은 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x2가 큰 것이 x2가 큰 것이 hx2는 오히려 작다. 즉 감소함수를 이야기할 것이다. 자, 그래서 얘가 이 구간에서는 감소함수를 이야기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킬러 문제라고 불리우는 문제에서는 이제 자주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fx가 x-m의 제곱이 된다면 자, 그때 그래프의 형태는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이 되고 물론 이제 n이 이제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여기 위치는 바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얘를 이제 미분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 곱하기 x-m이 됩니다. 결국 뭐냐면 m, 0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직선. 그럼 결국에는 얘가
얘는 n,0 점대칭이고, 그리고 원래 이차함수는 x는 m 선대칭이니까 여기서 이제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3분에 맞춰서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fx가 축을 m이라고 하고, 자, 그 연속 조건 때문에 결국 이제 n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그래프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때 fx분의 f'x인데, 그럼 fx분의 1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fx분의 1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fx분의 1은 이제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얘가 이제 무한대분의 1이 되니까 지금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x는 m.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때 f'x는 2x-m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래프 됩니다. 자, 이때 사실은 이제 fx분의 1과 f'x를 곱한 것이 바로 gx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gx 그래프는 m,0에 대해서 점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자, 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 2차 함수분의 이제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1차보다 좀 무한대에서는 더 좀 강력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겠지만 얘가 차수가 높기 때문에 결국 얘를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제로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제로겠지만 일시적으로 잠깐 키워졌다가 결국에는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0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렴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x는 m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이제 점대칭이 되거든요. 그럼 그래프는 똑같이 그리면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gx 그래프 됩니다. 자, gx 그래프가 되고, 그럼 이제 g'x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것의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0입니다. 자, 0이 될 것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g'x 그래프는 위로 이렇게 뜨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밑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정면선이니까 다시 올라가는 자, 이런 그래프. 얘도 마찬가지. 자, 동일한 x는 m 선대칭이기 때문에 역시 자, 이런 그래프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k가 연속함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k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와 여기 이제 두 군데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 적혔냐면 나 조건에 hx는 x는 마이너스에서 양수인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적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k가 여기가 아니면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k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를 보면 이제 k를 구하라는 대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h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k가 누군지는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극대가 될 수 있는 구역이 여기서는 얘밖에 없습니다. 근데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얘가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m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이구나. 자,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 지점에서 이제 극대가 되는데, 자,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p가 x가 p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는 얘가 감소함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소함수. 계속 감소함수거든요. 근데 얘가 왼쪽으로 가더라도 계속 감소함수가 되는데, 결국 이 극대 지점을 넘었으면 이제 감소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p라는 것은 이 감소함수가 되는 구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의 최소값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의 극대값이 x가 2분의 1이다. 자,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요약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h 프라임 2분의 1이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자, 제로가 되고, 근데 h 프라임 2분의 1이 자, 주어진 조건에 보면 k 오른쪽입니다. k 오른쪽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얘는 g 프라임 2분의 1과 같다. g 프라임 2분의 1이 0이다. 자, 이것과 이제 같은 말입니다. 이거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자, h 자, 여기 자, h 프라임 마이너스도 0이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미 계산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보지 않고 이것만 이용해서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저희가 gx에서 사실 이 n 빼고는 지금 다 만든 상태거든요. 자, 여기다 대입을 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n. 자, 그리고 f'x 자, 2x 플러스 2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미분하겠습니다. 자, g'x 이제 목의 미분법 써야 되겠죠? 자, 목의 미분법 쓰면 얘 제곱이 되고요. 요거 미분하면 자, 2 그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n. 자, 마이너스. 자, 그리고 자, 이거 2x 플러스 2의 제곱. 자, 이렇게 이제 계산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g 프라임 2분의 1만 대입하면 되겠죠? 어차피 분모는 보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자만 영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2 자, 곱하기 자, 4분의 1 자,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2 플러스 n.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자, 여기에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3, 9.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정리하면 n은 4분의 9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n이 4분의 9가 나왔으니까 이제 fx가 이제 완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다. 자, 여기까지 나오고요. 자, 지금 문제에 보면 자, 누가 최대값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이것과 이거 두 개 중에서 최대값입니다. 제가 이제 그냥 그래프 모양상 이렇게 보여줬지 실제로 값은 구해봐야지 않은 거거든요. 구해봐야 되기 때문에 둘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 자 마이너스 h 2분의 1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2분의 1은 지금 g 2분의 1이거든요. 자, g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f 2분의 1 f 프라임 2분의 1이다. 이거 괜히 이제 식 넣지 말고 사실은 이게 계산해버리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 2분의 1. 자, 대입하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4분의 9, 2분의 9. 자, 2분의 9 나고요. 자, f 프라임 2분의 1. 자, f 프라임 2분의 1은, 자, f 프라임 x가 2 곱하기 s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을 대입하면, 자, f 프라임 2분의 1에서, 자, 여기 2분의 3, 3.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해주면, 자, 2분의 9분의 3.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계산하면, 3분의 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h 2분의 1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h 이제, 마이너스 1을 이제 구할 처리죠. 자, h 마이너스 1. h 마이너스 1은 g 더블 프라임, g 프라임 마이너스 1입니다. 자,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자, g 프라임에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미분을 하면, 자, 지금, 뭐, 요 상태에서, 자, 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뭐 바로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fx분의, 어차피 값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fx분의 f 프라임 x 상태에서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fx분의 f 프라임 x에서 미분하면, 자, fx 제곱이니까 f2분의 1x 제곱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f 더블 프라임 x. 자, f 더블 프라임, 자, 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f 프라임 2분의 1, f 2분의 1 되겠죠? f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f 프라임 2분의 1 제곱. 여기는 이제 숫자들만 이제 대입하면 이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f, 자, 여기 이제 숫자. 자, 마이너스 1만. 자,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f 더블 프라임 마 1은 이제 당연히, 자, 이 상태에서 미분하니까, 자, 2 무조건 상수가 되겠죠.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마 1. 자, f 프라임 마 1은, 자,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자, 이게 제로가 될 겁니다. 자, 제로가 되고, 자, 그 다음, 자, f 마 1은,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자, 4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까지 이제 계산이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지금, 요 부분은 이제 f 프라임 마 1인 이제 제로기 때문에 자, 사라지죠. 자, 사라지고 f 더블 프라임 마 1은 자, 얘가 2고 그 다음에 약분돼서 4분의 9. 자, 이렇게 됩니다. 자, 4분의 9가 되고 자, 요 약분을 하나 한 거거든요. 4분의 9가 되고 겨우 계산하면 이제 9분의 8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하나의 값은 이제 9분의 8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구했던 이제 두 가지가 자, 3분의 1은 이제 9분의 이제 6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9분의 8이니까 자, 최대값은 9분의 8이 정답이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서 이제 되게 이제 주안점이 지금 이 그래프 개형을 그리지 못하면 사실상 문제 풀이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계도함수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산식이 엄청납니다. 한번 라인 숫자를 따지면 거의 20라인, 30라인까지 가거든요. 계산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형으로 접근한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는 난이도는 이제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매우 높고 일단 이거 자체가 이제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의 어떤 종합적인 부분이 이제 되게 많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이제 부분적인 내용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출제율은 역시 매우 높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고3 2등급 기준으로 사실 고3 2등급 정도면 요 정도 개형 그래프는 쉽게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낮은 등급 3등급 이하 학생들은 개형 그리는 게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개형 부분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라고. 안녕하세요. GB스터디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이번 문제
이 부분 문제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9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반지름이 2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 이제 제시되는 총 6개의 점이 있거든요. A, B, C, D, E, F가 모두 중심에서 이 구상의 점까지 거리가 모두 2다. 사실 이 항상 이제 반지름에 대한 내용은 꼭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지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L과 M과 N이 평행하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L과 M과 N이 이제 평행하다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 L과 M 이게 평행하면서 이제 동시에 또 길이까지 같거든요. 여기 보면 선분 A, B, C, D, E, F가 모두 2다. 그렇지. 현의 길이까지 이제 모두 같다는 것은 결국에는 직사각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 여기서 가장 주제가 직사각형이거든요. 이게 중등부 교육과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여기가 직사각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문제가 굉장히 수월하게 풀리고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 D, E, F가 2고 주어진 이제 삼각형 A, B, C가 넓이가 3이다. 저희가 이제 입체가 보통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체는 좀 단면화를 시키지 못해서 이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단면을 시킨다. 단면을 만드는 건데 사실 이 문제가 이제 정말 좋은 게 이 입체가 나오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여기는 이제 직사각형이라는 키워드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키워드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직사각형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직육면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직육면체를 이용하는 모델이다. 사실 직육면체만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직육면체를 이용하지 못하면 난이도가 아주 이제 극악무도한 그런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점 AB의 중점 M1, 두 점 CD의 중점 M2, 두 점 EF의 중점을 M3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M2, M1, M3가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이면각을 뜻합니다. 이면각 2분의 파이니까 두 평면이 수직관계에 있구나. 자, 이런 걸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두 직선 AC와 M1, M2는 한 점에서 만나고 이 대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가 A, B라고 쳤을 때 여기가 CD일 수도 있고 DC일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냐? 자, 이것을 얘가 이제 알려준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교차된다는 이야기고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교차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이것을 이제 특징지에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는 중학교 내용과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김경희 선생님. 자, 여기에 현의 길이가 동일한 두 개의 현이 있고 자, 이것으로 만들어진 도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이 되죠? 자, 정박희 선생님 어떤 도형이 되죠? 예, 여기가 이제 연결을 하면 예, 이제 직사각형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직사각형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사실 여기는 이제 뭐 중학교에서도 자주 나오고 고등학교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중학교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그으면 이 현의 중점에 이제 도착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도착하고 그럼 여기서 반지름이 나오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적인 내용에는 직육면체를 이용한다라는 부분이고 사실은 세부적인 계산은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조금 힘들지 계산이나 이해는 쉬운 문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분에 맞춰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육면체를 가이드라인으로 하나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직육면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A점이고 자, 여기가 이제 B점이다. 물론 얘는 이제 구상의 한 점입니다. 구상의 한 점이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A, B, C, D, E, F를 그릴 건데 그렇다면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교점 정중앙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구의 중심, 자, O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구의 중심, 자, O를 이미 적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성분의 AB의 길이가 자, 2라고 했거든요. 자, 2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가 자, 2다. 자, 그러면 여기서 CD 길이도 역시 평행하니까 2다. 자, 2입니다. 자, 근데 CD가 되는지 DC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B의 중점이 M1이다. 자, 그리고 CD의 중점이 M2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M1, M2를 이은 것은 역시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 적혔냐면 AC가 M1, M2와 한 점에서 만나고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C면 안 됩니다. 여기가 C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여기 C가 돼야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이제 될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 당연히 알지만 자, 여기가 어디냐면
ABCD1 그치, ABCD의 외접원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제접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여기가 정확하게 평면에 대해서 수직이 되고 수세발을 그대로 내린다면 자, 이 길이는 여기 있는 모서리들과 동일한 길이가 됩니다. 자,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자, 가주권입니다. 선분 ABCD 자, EF 자, 여기 길이가 2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2죠. 자, 2가 되고 그다음에 뭐라 적혀있냐면 여기서 이 삼각형 넓이는 자, ABC죠. 삼각형 ABC의 넓이는 3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가로 길이가 3이 아니면 넓이가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3이라는 뜻이겠죠. 얘가 3이 되면 따라서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절반이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직이죠. 피타고라스 등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길이는 루트 당연히 얘는 절반이니까 1이 되겠죠. 1 플러스 4분의 9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해주면 2분의 루트 13. 따라서 여기 길이가 이제 2분의 루트 13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저희가 이 구의 중심에서 이 ABCD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었을 때 그 길이가 반드시 뭐가 되냐면 그것이 바로 반지름이 됩니다. 자, 그래서 A점과 이 O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된다면 여기는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또 피타고라스 정리에 또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이 선분 AO는 반지름 2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평면을 딴다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점을 제가 이제 T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이제 A고 T고 여기 이제 O다. 자, 근데 이제 선분 AT는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2분의 루트 13이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반지름이 자, 2죠. 자,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루트 4-4분의 13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 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길이가 이제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EF가 나옵니다. EF. 자, EF가 나오는데, 자, 지금 뭐라 적혔냐면, M1, M2. 자, M1, M2고, M2, M1, 그리고 M3. 사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M3가 수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EF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EF냐, 얘가 FE냐. 자, 얘는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좀 마지막 조건. AE와 M1, M3는 만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에 2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진 문제는 삼각형 ACE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얘가 문제죠. 그럼 얘가 ACE니까 AC 삼각형은 이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은 다 이 선분 AE와 수직입니다. 따라서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여기가 A가 되고, 자, 여기가 이제 E가 되고, 자, 여기가 C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는데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AE의 길이는 바로 이 TO 길이의 2배가 됩니다. 자, 근데 TO 길이를 이미 구해놨거든요. 2분 루트 3이니까 이 길이는 루트 3이다. 자, 그러면 AC 길이인데, 자, AC 길이도 이미 구해놨습니다. 지금 절반이 2분의 루트 13인데 2배니까 루트 13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2분 루트 39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이제 사실은 되게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만약 이 문제를 이 직육면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제 푸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든 그런 상태가 되지만 여기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현의 길이가 같은 자, 이 사각형이 원에 내집했을 때 직사각형이 된다는 원리를 이용하고 간단하게 수직 정리를 이용한다면 직육면체 아이디어를 통해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문제의 난이도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직육면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만약 몰랐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이제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그다음 출제율은 사실 공간도형은 사실 난이도가 너무 높거든요. 너무 높기 때문에 대체로 요즘 추세가 좀 벡터라든지 그런 도형으로 좀 간단한 도형으로 넘어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출제율 자체는 비교적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그 두 가지 그래프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한 가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연 설명을 하시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지금 직육면체로 잘 방향을 잡으셨거든요. 잘 잡으셨는데 이제 학생들이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저 그림과 직육면체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직육면체 하시는 거 맞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직육면체로 연결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이제 공간 도형은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문제를 저 엘레멘이라고 하는 그 시선, 그 엘레멘을 내가 이렇게 그쪽을 시선을 해봐서 바라봤을 때 이제 그런 시선에서 어떤 단면화를 시켜봤을 때 그런 직육면체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학생들이 좀 더 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육면체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없었지 않았나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김래영 수석님 두 문제 하셨는데요. 먼저 1번 문제 점대칭과 손대칭을 이용해서 이제 좀 어려웠죠. 문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으셨고요. 늘 그렇다시피. 다만 이제 아쉬웠던 것은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부연 설명에서 조금 저기 보면 y gx하고 y g'x의 그 그래프의 교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교점에서 그 알파라는 값이 형성이 이제 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점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gx와 g'x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언급이 좀 없으셔서 그게 조금 부연 설명에서 언급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다만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풀이에 하자는 없어요. 왜냐면 교점, 나머지 교점들은 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X축 아랫부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X축 밑부분에 형성되어서 가족군과 나족군을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잘 하셨는데, 이제 부연 설명에서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좀 이런 설명이 있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기하 문제에서 역시 굉장히 어려웠었죠. 문제가 어려웠는데 문제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이제 문제와 선생님께서 이제 직육면체를 잘 하셨거든요. 굉장히 잘 하셨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서 직육면체로 하는 그 어떤 약간 뭐 징검다리라고나 할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결론을 잘 내줬고 잘 하셨습니다.